엄마의 인형동화. 엄지 공주.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머니께서 가족도 없이 외롭게 살고 계셨어요. 나에게도 작고 어여쁜 딸이 있었으면. 할머니의 간절함이 통했던 걸까요? 할머니 앞에 요정이 나타났어요. 이 씨앗을 심어보세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씨앗에서 싹이 트고 꽃이 필 때까지 물도 주고 재미난 이야기도 해주며 정성껏 돌봐주었지요. 드디어 움츠려 있던 꽃봉우리가 벌어지고 향기롭고 예쁜 꽃이 피어났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꽃 속에 작고 어여쁜 소녀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할머니는 엄지손만큼 작고 예쁜 소녀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엄지공주란다. 우리 잘 지내보자꾸나. 그토록 원하던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 할머니는 너무 기뻤지요. 어느 캄캄한 밤이었어요. 엄지공주가 꽃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문으로 누군가 들어와 엄지공주를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엄지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어디지? 그리고 당신들은 누구세요? 엄지공주를 연못으로 데려온 이는 바로 두꺼비였어요. 엄지공주,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내 아들과 결혼하게. 아빠 두꺼비는 엄지공주에게 아들 두꺼비를 소개해 주었지요. 당장 엄지공주와 결혼할래요. 아들 두꺼비는 예쁜 엄지공주를 보고 너무 기뻐서 폴짝폴짝 뛰었어요. 울퉁불퉁하고 무섭게 생긴 두꺼비와 결혼하고 싶지 않아. 엄지공주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두꺼비가 무서워서 그만 울고 말았어요. 저 심술쟁이 두꺼비와 결혼을 해야 하다니. 우리가 엄지공주를 구해주자.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물고기들이 불쌍한 엄지공주를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가까스로 두꺼비들에게서 달아난 엄지공주는 강물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풍뎅이가 날아와 엄지공주를 깊은 숲속으로 데려갔어요. 얘들아, 이 작은 아이 좀 봐봐. 예쁘지? 풍뎅이는 다른 풍뎅이들에게 엄지공주를 자랑했어요. 이거 놔. 빨리 나를 땅으로 내려주란 말이야. 엄지공주가 발버둥을 치며 풍뎅이에게 소리쳤어요. 아유, 시끄러워. 야, 예쁘기는커녕 시끄러운 데다 이상하게 생겼다. 맞아. 다리도 2개뿐이고 우리처럼 날개도 없는데? 이상하다, 이상해. 어? 진짜 그러네. 에잇? 친구들 말을 들은 풍뎅이는 엄지공주를 숲속 아무데나 버려놓고 날아가 버렸어요.
혼자 버려진 엄지공주는 숲속 여기저기를 헤매다 작은 집 하나를 발견했지요. 누구세요? 엄지공주가 문을 두드리자 들쥐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숲에서 길을 잃었는데 혹시 먹을 것 좀 주실 수 있나요? 너무 배가 고파서요. 이런, 딱하기도 하여라. 어서 들어와 먹으면서 몸 좀 녹이렴. 고맙습니다. 자상한 들쥐 아주머니 덕분에 집 안으로 들어온 엄지공주는 그곳에서 두더지를 보게 되었지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렇게 예쁠 수가. 첫눈에 반한 두더지는 꼭 엄지공주와 결혼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루는 들쥐 아주머니가 엄지공주를 불렀지요. 엄지공주야, 두더지님이 너를 신부로 맞이하고 싶다 하시는구나. 두더지님은 땅속에 넓디 넓은 집도 여러 채 있고 무엇보다 저렇게 자상하고 신사적인 두더지님이 너를 무척 아끼며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렇지만 엄지공주는 컴컴한 땅속에서 두더지와 평생 살기 싫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지요. 속상한 마음에 숲길을 걷던 엄지공주는 몸이 다쳐 쓰러져 있는 제비를 발견했어요. 어머, 어머, 불쌍해라. 내가 도와줄게. 고맙습니다. 엄지공주는 제비의 몸이 다 나을 때까지 매일매일 보살펴 주었어요. 결국 두더지와 결혼할 날이 되었어요. 엄지공주는 마지막으로 숲속 여기저기를 다녔지요. 이제 푸르른 잎도 파란 하늘도 볼 수 없구나. 그때였어요. 엄지공주 앞에 제비가 나타났어요. 엄지공주님, 저와 함께 꽃의 나라로 가요. 제비야, 다시 날 수 있게 되었구나. 정말 잘 됐다. 하지만 난 오늘 두더지님과 결혼해야 해. 엄지공주님도 두더지와 결혼해서 어두운 땅 속에서만 살기 싫으시잖아요. 저와 같이 가요. 엄지공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제비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한참을 날아 제비와 도착한 곳에는 이제껏 보지 못한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이었어요. 어머, 너무 예쁘다. 꽃들을 구경하던 엄지공주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꽃의 나라 왕자님을 만났지요. 엄지공주님, 어서 오세요. 여기서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를 이곳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천만에요. 앞으로 이곳에서 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좋아요. 그렇게 하여 엄지공주는 꽃의 나라 왕자님과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안나 아주머니의 우당탕탕 그림들. 안나 아주머니는 아주 특별한 재주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새하얀 종이에 뾰족한 연필로 그림을 쓱쓱 그리면 그대로 뚝딱 만들어지는 신기하고도 재미있는 재주이지요.
오늘도 멋진 그림을 그리러 모험을 떠나볼까? 맥스야, 나와서 산책 가자. 맥스의 노란 집도 안나 아주머니의 작품이랍니다. 그런데 집에서 나오는 게 조금은 힘들어 보이죠? 이런, 맥스 몸에는 입구가 살짝 작아 보이네요. 오늘도 아주 멋진 그림을 그릴 것 같은 기분이 드는걸? 안 그러니 맥스야? 그럼 출발해 볼까? 산책길에 오른 둘은 마을 상점가 입구에 도착했어요. 때마침 마을 입구에 있는 시계탑에서 시간을 알려주는 종이 울리자 평화롭게 있는 상점가 사람들이 하나둘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아, 너무 시끄러워서 귀가 터질 것 같아. 누가 저 종소리 좀 멈추게 해줘. 사실 저 시계탑도 안나 아주머니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 그린 거랍니다. 하지만 시계탑에 비해 종을 너무 크게 그리는 바람에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도 들릴 정도라니깐요. 누가 만들었는지 참 멋있단 말이야. 호호호. 안나 아주머니만이 시계탑을 올려보며 행복해했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요? 안나 아주머니는 가게 앞에서 고민에 빠진 아저씨에게 다가갔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 가게를 한답니다. 그런데 커피를 사러 오는 손님들이 없어서 어떡할까 고민입니다. 그렇군요. 그거 큰일이네요. 네, 큰일입니다. 같이 고민에 빠진 안나 아주머니는 번뜩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어이쿠, 그래 주시면 정말 감사하지요. 종이에 그림을 그리던 안나 아주머니는 이윽고 완성된 그림 종이를 사장님께 주었어요. 감사 인사는 괜찮아요. 그럼 커피 많이 파세요. 정말 네, 저기요. 그림에서 나와 가게 앞에 놓인 간판을 보고 사장님은 서둘러 안나 아주머니를 불렀지만 벌써 저만치 가버렸네요. 맥스야, 이번에는 저쪽으로 가볼까? 상점가를 지나 숲길을 걷던 안나 아주머니와 맥스는 건너편 숲에 아름답게 피어난 꽃나무를 발견했어요. 어머, 너무 예뻐라.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데. 하지만 강물에 막혀 갈 수가 없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또다시 종이를 펼친 안나 아주머니는 금세 다리를 그렸어요. 맥스야, 너무 무서워 말고 이렇게 조심조심. 맥스야! 바로 그때 다리줄이 끊어지면서 안나 아주머니와 맥스는 그만 강물에 빠져버렸어요. 에취! 물에 흠뻑 젖은 안나 아주머니와 맥스는 너무 추웠어요. 맥스야, 조금만 기다려. 안나 아주머니는 재빨리 종이 위에 몸에 두를 담요를 그렸어요. 이런, 이번에도 담요가 너무 크네요. 이쯤 되니 여러분들도 안나 아주머니의 그림 실력을 조금은 눈치챘나요?
하지만 어때요?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안나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걸요. 곧 몸이 따뜻해지고 주변을 둘러본 안나 아주머니는 꽃나무들을 보고 행복했어요. 오늘의 멋진 그림은 이 나무들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나무를 멋지게 그릴 거야. 너무 예쁘다. 오늘은 이 나무를 그려야겠어. 얘들아, 이 나무를 멋지게 그리면 나도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겠지? 몇 년이 흘러 안나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되어 다시 찾아오면 그땐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숲이 되어 있겠죠? 공주와 완두콩. 멀고 먼 왕국에 한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왕자는 다른 여러 왕자들보다도 멋지고 용감했지요. 하지만 그렇게 멋진 왕자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고민은 바로 진정한 공주와 결혼하는 것이었죠. 나의 진정한 공주는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어서 그 공주를 만나 결혼하고 싶어. 걱정하지 말거라. 곧 왕자의 마음에 쏙 드는 공주가 나타날 게야. 왕과 왕비는 왕자를 달래며 안심시켰어요. 밤이 되었어요. 컴컴한 밤하늘에 노란 불들이 번쩍이고 온 세상이 울릴 만큼 커다란 소리가 나더니 거센 빗방울이 후두둑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똑똑똑 누군가 성문을 두드렸어요. 왕자가 성문을 열자 그 앞에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비를 흠뻑 맞고 서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아주 멀고 먼 나라의 공주랍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춥고 너무 피곤한데 하룻밤만 여기서 지내다 가면 안 될까요? 비록 공주의 모습은 엉망이었지만 아름답게 빛나는 공주의 얼굴을 보고 왕자는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비를 맞아 행색이 초라해진 여인은 누가 봐도 공주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왕과 왕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공주가 맞는지 아닌지는 곧 알 수 있겠지. 왕비는 공주의 침실에 들어가 침대 위에 작은 완두콩 하나를 몰래 두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녀들에게 무언가를 시켰지요. 하녀는 10장의 두껍고 폭신한 요를 들고 와 침대 위에 깔았어요. 또 다른 하녀는 10장의 부드러운 요를 들고 와 그 위에 또 깔았지요. 나머지 하녀도 10장의 가벼운 요를 들고 와 마저 깔은 후에야 공주의 잠자리 준비가 끝이 났어요. 30개의 요 때문에 공주의 몸은 천장에 닿기 직전이었어요. 잘 자요, 공주님. 다음 날 아침이 되고 왕과 왕비, 왕자는 공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윽고 공주가 나타났어요. 잘 잤나요, 공주? 어디 불편한 곳은 없었고요? 왕비는 공주를 친절히 맞이했어요. 하지만 공주는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였어요. 어제 잠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침대 안에 커다란 돌멩이가 들어갔는지 이리 누워도 아프고 저리 누워도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피곤하고 등이 아파요. 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등이 많이 아픈가요, 공주? 왕과 왕자는 깜짝 놀라 공주를 걱정하였지만 왕비는 손뼉을 치며 기뻐하였어요. 왕자가 찾는 진정한 공주가 나타났구나. 왕비의 말에 모두들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오, 왕비? 어마마마, 제가 찾는 진정한 공주라니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실은 내가 어제 공주의 침대 안에 완두콩 하나를 왕비는 웃으며 어젯밤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어요. 어머, 그럼 그 완두콩 때문에 불편했던 거였군요. 왕자는 드디어 자신의 짝을 찾은 것 같아 기뻤어요. 그렇게 하여 멀고 먼 나라에 사는 왕자와 멀고 먼 나라의 공주는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까만 콩.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맛있는 밥 해줄게. 주아와 친구들은 놀이터에서 즐겁게 노는 중이에요. 풀 주워다가 나물 반찬하고 모래로 맛있는 밥을 만들자. 건강에 좋은 돌멩이 콩도 넣어야지. 주아는 떨어진 잎들과 모래 속에 숨어있는 작고 까만 알갱이들을 주웠어요. 어? 이 돌멩이들은 진짜 콩 같다. 주아는 그 알갱이들을 요리조리 살핀 후 주머니에 쏙 넣었어요. 엄마, 이것 좀 봐봐. 이게 뭐야? 응? 이거. 집에 돌아온 주아는 엄마를 급하게 불렀어요. 엄마는 하던 일을 멈추고 주아 손에 쥐어 있는 작고 까만 알갱이를 보았어요. 글쎄, 씨앗처럼 보이는데 무슨 씨앗인지 모르겠는걸? 씨앗이라고? 무슨 씨앗이야? 무슨 씨앗? 주아는 들떠서 엄마를 재촉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모른다고. 그러면 주아야, 이게 무슨 씨앗인지 한번 심어볼까? 좋아, 엄마. 서둘러 마당에 나온 주아는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땅을 파고 씨앗을 쏙 흙이불을 덮어주고 잘 자라고 토닥토닥. 주아야, 씨앗들에게 물도 줘야지. 엄마가 물뿌리개를 가져와 주아에게 주었어요. 많이 먹고 빨리빨리 자라나라. 며칠 뒤 새싹들이 흙이불을 뚫고 땅 위로 올라왔어요. 이야, 새싹이 나왔다. 새싹이 나왔어. 엄마, 이제 무슨 씨앗인지 알겠어? 여기에 무엇이 필까? 글쎄, 혹시 잭과 콩나무처럼 하늘에 있는 보물들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진짜? 그럼 이 새싹들 하늘까지 자라는 거야? 주아와 엄마는 예쁘게 솟아난 새싹들을 바라보았어요.
엄마의 말을 들은 주아는 행복한 상상에 빠졌어요. 공주 같은 드레스랑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들이 주렁주렁 피었으면 좋겠다. 아니야. 엄마가 이 썩는다고 조금씩만 주는 달콤한 간식들이 더 좋겠어. 이제 새싹들이 제법 자라 울타리를 감고 올라가네요. 우와, 진짜 많이 자랐다. 정말 엄마 말대로 잭과 콩나무처럼 되는 거 아니야? 주아는 하루도 쉬지 않고 새싹들을 돌봐주었어요. 얘들아, 물 많이 마시고 빨리빨리 하늘까지 닿아라. 주아는 며칠 전 TV에서 나왔던 장면을 생각했어요. 맞아. 식물에게 음악을 들려주면 더 쑥쑥 자란다고 했어. 그럼 난 유치원에서 배운 리코더를 들려주면 되겠다. 정말 주아의 정성 덕분인지 새싹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어요. 햇님이 인사하는 어느 날 아침, 주아의 새싹에서 하나둘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비록 예쁜 드레스도 달콤한 간식들도 아니었지만 분명 주아는 피어난 꽃들을 보고 기뻐하겠죠? 우와, 엄마, 나팔꽃이 피었어. 커다란 순무. 어느 한 마을에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아저씨가 밭에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이번에는 달고 맛있는 순무를 길러볼까? 땅을 콕콕 파고 씨앗을 쏙쏙 넣어 흙을 꼭꼭 덮어주었어요. 하루하루가 흘러 순무 씨앗에서 싹이 자랐어요. 또 하루가 지나자 어제보다 더 자랐지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구나. 아주 맛있는 순무가 나오겠어. 아저씨는 하루빨리 순무를 맛보고 싶었어요. 드디어 순무 잎사귀가 무성하게 자라 수확할 때가 되었어요. 어서 순무를 뽑아 맛있는 순무 수프를 만들어 먹어야지. 아저씨는 순무를 힘껏 잡아당겼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순무가 전혀 꿈쩍도 하지 않네요.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당겨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저히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군. 아저씨는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어요. 여보, 이리 나와서 나 좀 도와줘요. 부부는 힘을 합쳐 순무를 당겼어요. 영차, 영차. 하지만 순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도저히 우리 둘로는 안 되겠군. 아주머니는 암탉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어요. 암탉아, 이리 와서 우리 좀 도와줄래? 셋은 힘을 합쳐 순무를 당겼어요.
영차, 영차. 하지만 순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이를 어쩌면 좋죠? 다시 아주머니는 개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어요. 멍멍아, 이리 와서 우리 좀 도와주지 않겠니? 넷이 모두 힘을 합쳐 순무를 힘껏 잡아당겼어요. 영차, 영차. 이번에도 순무는 땅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죠. 안 되겠군. 아저씨는 마구간에 있는 말에게 달려갔어요. 말아, 이리 와서 우리 좀 도와주렴. 이렇게 해서 농부 부부와 말과 개, 그리고 닭은 힘을 모아 순무를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영차, 영차, 영차. 모두 조금 더 힘을 내요. 순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그때였어요. 커다란 순무가 땅속에서 쏙 하고 뽑혔어요. 만세! 이제 이 커다란 순무로 맛있는 수프를 끓여서 모두 나눠 먹자꾸나. 먼저 커다란 냄비에 물을 담고 순무를 깍둑깍둑 썰어줘요. 당근도 썰고 고기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냄비에 넣고 끓여요. 그리고 소금을 톡톡, 후추도 톡 하고 넣어주면 맛있는 순무 수프 완성. 잘 먹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했으니 맛있게 먹어요. 거인의 정원. 아주 옛날 커다란 거인이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거인은 자신의 정원을 무척 좋아했지요. 내 정원보다 더 아름다운 정원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야. 그런데 누가 내 정원에 몰래 들어와 꽃들을 꺾고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면 어쩌지? 안 되겠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겠어. 그렇게 거인은 정원 주변에 높고 커다란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어느 날이었지요. 거인의 친구가 거인에게 보고 싶다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레고리, 그동안 잘 지냈나? 자네 생각이 나서 자네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체리파이를 요리했네. 괜찮다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체리파이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지 않겠나? 그럼 기다리겠네. 자네의 벗, 티미. 내가 좋아하는 체리파이라고? 그럼 오랜만에 티미도 볼 겸 다녀올까?
하지만 내가 없는 동안 누가 정원에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래도 이렇게 울타리를 높게 세웠으니 함부로 들어오진 못할 거야. 거인은 정원 걱정을 하면서 길을 떠났지요. 거인이 친구 집으로 떠난 지 며칠이 지났어요. 작은 여자아이 한 명이 정원 울타리에 생긴 구멍 사이로 얼굴을 빼꼼 내밀었지요. 우와,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네? 여자아이는 다른 친구들도 불렀어요. 얘들아, 여기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 그러자 여러 명의 아이들이 울타리 구멍 틈 사이로 모이더니 거인이 그토록 아끼던 정원으로 모두 들어왔어요. 우와, 거인이 사는 집이라 무서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있을 줄이야. 그날부터 여자아이와 친구들은 거인의 정원에서 즐겁게 뛰어놀았지요. 정원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며칠이 더 지나고 또 몇 주, 몇 년이 지나갔지요.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날 동안 아이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거인의 정원에서 뛰어놀았어요. 마침내 거인이 긴 여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지요. 드디어 집에 다 왔군. 어서 빨리 내 정원을 봐야겠어. 무사히 잘 있는지 말이야. 그때였어요. 정원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은 거인은 깜짝 놀랐지요. 정원에 도착한 거인은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 큰 소리로 호통쳤어요. 대체 내 정원에서 못 들라는 거야? 난 들어오라고 허락한 적 없어. 당장 나가! 아이들은 거인의 호통에 혼비백산하며 도망갔어요. 매우 화가 난 거인은 나무 울타리를 몽땅 뽑아버리고 튼튼한 돌들로 다시 담을 세웠지요. 이러면 두 번 다시 들어오지 못하겠지? 거인의 정원에 아이들이 사라지고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는 긴 겨울이었지요. 좀처럼 봄이 찾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겨울이 길지? 이러다 내 꽃과 나무들이 모두 얼어 죽고 말겠어. 거인은 온기라곤 전혀 없는 황량해진 정원을 슬프게 바라보았지요.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거인의 정원에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이 녀석들이 그렇게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또 들어오다니 혼쭐을 내주겠어. 거인은 쿵쿵대며 정원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정원 한편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새싹들이 피어오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상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거인은 화를 잠시 참고 아이들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또 한 아이가 나무 쪽으로 뛰어가자 마른 가지마다 꽃들이 피기 시작했지요. 그제서야 거인의 꽁꽁 언 마음도 조금씩 녹았어요. 거인 아저씨다! 거인을 발견한 아이들이 주춤하며 놀랐어요. 하지만 거인은 생기 넘치는 정원의 모습을 다시 보자 웃음이 절로 나왔지요. 이제 내 정원에서 마음껏 뛰어놀아도 좋아. 거인의 말을 들은 아이들은 안심하며 즐겁게 뛰어놀기 시작했어요. 떠나갔던 새들과 나비들도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다시 정원으로 찾아왔지요. 예전의 모습을 되찾은 거인의 정원은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온 거인의 정원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거인은 행복했답니다. 시비간지 소의 이야기. 깊고 깊은 산골짜기,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신비한 숲 하나가 있었어요. 그 숲은 사람은 물론 12동물들 빼고는 다른 동물들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신비한 숲 속에 사는 12동물은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예요. 아주 옛날 이 12동물들이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달리기 시합에서 가장 먼저 도착한 쥐부터 가장 나중에 도착한 돼지까지, 그렇게 12마리 동물들은 순서대로 숲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서 여기저기를 한 해 동안 여행을 한 후 12월 31일 마지막 날 밤에 다시 돌아온답니다. 그렇게 이번 여행을 할 동물은 바로 소였어요. 소는 동굴 입구에서 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올 시간이 됐는데. 소는 한시라도 빨리 세상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싶었어요. 어이, 오랜만이야. 잘 지내고 있었지? 아직 사람 얼굴인 쥐가 동굴 밖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돌아왔구나. 여행은 재미있었고? 오랜만에 만난 소와 쥐는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몸 건강히 여행 잘 하고 돌아와. 소는 쥐의 배웅을 받으면서 서둘러 동굴 입구로 들어갔어요. 고마워. 잘 다녀올게. 안녕. 숲속 밖은 어떤 모습일까? 어서 보고 싶다. 소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숲속과 점점 멀어지면서 소의 모습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어요. 한참 동굴을 걸어
이제 곧 세상과 가까워질 때쯤 소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했어요. 내가 처음 보게 될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한 해 동안 잘 부탁해. 에이 참, 거봐. 내가 나무에 걸린다고 조심하라고 했잖아. 내 탓이냐? 갑자기 세게 분 바람 탓이지. 새해 아침, 아이들이 나무 밑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소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얘들아, 무슨 일이니? 아니, 제가요. 글쎄 연을 잘못 날려서 나무에 걸리고 말았어요. 전 아직 날려보지도 못했는데. 아이들의 말을 들은 소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나무에 올라갔어요. 내가 이 연 꺼내줄게. 싸우지 마, 얘들아. 소는 있는 힘껏 팔을 뻗어 나뭇가지 사이에 껴있는 연을 가까스로 빼내었어요. 우와,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이들의 배려로 소는 직접 연을 날려보았어요. 이렇게 얘들아? 네, 맞아요. 우와, 높이 올라간다. 소는 하늘 저 높이 올라간 연을 보며 첫 경험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리라 생각했어요. 새하얀 하늘 위로 헐헐 날아가는 연아, 자유롭게 날아가거라. 개굴개굴. 매서운 바람과 추위가 물러가자 개구리들의 합창으로 봄이 다가왔음을 알려주었어요. 이제 곧 여기저기가 꽃들로 가득 찰 거야, 개굴. 그래? 꽃들이 피면 많이 예쁘니? 그럼 예쁘기만 하게. 봄이 꽃들과 함께 찾아오면 온 세상이 꽃내음으로 가득 차지, 개굴. 기대할게, 개구리들아. 개구리들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봄이 오자 각양각색의 꽃들이 피고 온 세상이 달콤한 꽃향기로 가득했어요. 우리 숲에는 이런 향은 없었는데 이것 또한 좋구나. 소는 한적한 들판에 누워 꽃들의 축제를 여유롭게 즐겼어요. 꽃향기를 쫓아 따라가는 나비들아,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아 아름답구나. 며칠째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계절이 왔어요. 하지만 소는 그것 또한 기쁘고 즐거웠어요. 이러면 옷이 다 젖잖아요, 아저씨. 그럼 어때? 다 젖으면 말리면 되지. 말리고 또 비 오면 다시 젖지 뭐. 그게 뭐야, 아저씨는 순 엉터리. 아이들은 말과 다르게 소와 함께 비를 맞으며 노는 모습이 너무 즐거워 보였어요. 아휴, 더운데 이 무거운 걸 언제 다 딴다. 더 더워지기 전에 어서 따세나. 가만히 있어도 더운 어느 아침, 두 농부가 힘들게 수박을 수확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럼 우리야 좋지. 고맙네, 젊은이. 소는 정확하고 빠르게 수박을 하나씩 따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쩜 저렇게 힘들어하지도 않고 따지? 신기할세. 덥고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소는 즐겁게 일했어요. 다 땄습니다. 이 수박들 어디에 옮겨 놓을까요? 응? 저쪽에 놓아주면 고맙겠네.
아이고, 빠르기도 빠르지만 힘이 장사네, 장사요. 수박 한 통을 선물로 받은 소는 원두막에 자리 잡고 앉았어요. 푸른 수박을 반으로 쫙 쪼개니 달고 시원한 새빨간 속이 보였어요. 잘 익은 수박 한 통 덕분에 소는 또 행복한 하루를 지냈어요. 나무들이 저마다 알록달록한 옷들로 바꿔 입었어요. 푸르른 나무들도 예쁘지만 잎이 붉게 물든 나무들도 예쁘구나. 소는 감탄하며 오솔길을 걸었어요. 아야, 아 따거. 이건 먹을 수 없겠다. 다른 거 찾아보자. 이 가시들만 없으면 먹을 수 있을 텐데. 소는 밤송이 주변에 모여있는 다람쥐들에게 다가갔어요. 안녕? 이 따가운 것을 뭐 하게? 어?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모를 수도 있지. 안녕? 이 가시들을 벗기면 매끈하고 딱딱한 껍질이 나오거든? 다시 그 껍질들도 벗기면 속이 하얀 알맹이가 나오는데 달고 고소해. 그래? 그럼 내가 그 가시들 벗겨줄게. 무슨 수로? 그거 엄청 따가워. 이렇게 벗기면 아 따거. 소는 밤송이를 발로 밟아 벗기려 했지만 너무 따가운 나머지 실패하고 말았어요. 거봐, 내가 따갑다고 했잖아. 우와, 진짜 따갑구나. 그럼 잠깐만. 소는 주변을 둘러보다 돌멩이 하나를 주워왔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소가 밤송이를 돌로 내리치자 뾰족한 가시들이 벗겨지기 시작하더니 톡톡 밤들이 튀어나왔어요. 우와! 이제 먹을 수 있게 되었어. 고마워, 정말. 다람쥐들은 이제 밤을 맛볼 수 있어 기뻤어요. 내가 도움이 되어서 참 다행이다. 자, 이건 선물이야. 그럼 안녕. 여태껏 소에게 무뚝뚝했던 다람쥐가 알밤 하나를 주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정말 나 주는 거야? 고마워. 뜻밖의 선물을 받은 소는 기쁜 나머지 뺨이 가을 나뭇잎처럼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바깥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하얀 눈들이 소리 없이 내리자 곧이어 세상이 온통 하얗게 빛났어요. 서둘러 다시 숲으로 돌아가야 해요. 소는 소복이 쌓인 눈 위를 조용히 걸으며 즐거웠던 지난날을 되돌아봤어요. 모두 너무 고마웠어요. 덕분에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했어요. 안녕, 모두들. 곧 다시 만나요. 청개구리. 옛날 엄마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반대로 행동하는 청개구리가 있었어요. 얘야, 이게 맛있으니 이거 먹으렴. 응? 싫어요. 전 저거 먹을 거예요. 엄마 개구리가 맛있는 것을 먹으라 해도 청개구리는 반대로 맛없는 것만 골라 먹었어요. 휴.
개구리들이 저마다 개굴개굴거리며 목소리를 뽐냈어요. 개굴개굴, 개굴개굴, 굴개굴개, 굴개굴개. 오직 청개구리만이 다른 개구리들과 다르게 굴개굴개 거리면서 반대로 울었어요. 얘야, 굴개굴개가 아니고 개굴개굴이라고 해야지. 알겠어요. 굴개굴개굴개. 휴. 그런 청개구리를 보고 엄마 개구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푹푹 찌는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얘야, 지금 연못 밖은 더우니 물속으로 들어와 있으렴. 아니요. 그럼 전 물 밖에 있을래요. 전혀 덥지 않은걸요? 아이고. 이윽고 밤이 되자 바람도 살랑살랑 불며 선선해졌어요. 얘야, 밤이라 물속은 춥단다. 풀숲으로 들어와서 잎사귀 덮고 자렴. 하나도 안 추워요. 오히려 더운걸요? 전 연못 속이 더 좋아요. 청개구리는 추워서 몸을 덜덜 떠는데도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휴.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쟤를 어떻게 한담? 저리 가라 하면 이리로 폴짝. 이리 오라 하면 저리로 폴짝. 놀라고 하면 안 놀고, 놀지 말라 하면 놀고. 대체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엄마 개구리의 걱정은 하루하루 늘어만 갔어요. 깊은 밤, 청개구리만이 잠도 안 자고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었어요. 굴개굴개 굴개굴개. 누가 오밤중에 노래를 불러? 시끄럽게.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얘야, 캄캄한 밤에는 자고 낮에 놀아야지. 지금 놀고 싶단 말이에요. 너 정말? 굴개굴개 굴개굴개. 아침이 되어서야 노는 것을 멈추고 잠이 든 청개구리를 보며 엄마 개구리의 한숨소리가 더욱 깊어졌어요. 휴. 청개구리가 엄마 개구리의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얼굴에 주름이 하나, 둘. 엄마 개구리의 한숨이 깊어질 때마다 피부가 쭈글쭈글. 점점 할머니 개구리처럼 변해갔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얘야, 저 산속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단다. 알았지? 다른 건 다 엄마 말을 안 들어도 어쩔 수 없는데 이것만은 꼭 엄마 말 듣거라. 응? 엄마 개구리는 청개구리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청개구리는 엄마 개구리의 간곡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좋은데 엄마는 왜 오면 안 된다는 거야? 연못 근처에는 없는 풀이랑 열매들이 잔뜩 있잖아. 청개구리는 산속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며 구경하기 바빴어요. 커다란 구렁이가 청개구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한편 엄마 개구리는 연못 어디에도 청개구리가 없자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혹시 얘가 산속에 갔나? 엄마 개구리는 서둘러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청개구리는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입을 크게 벌리고 다가오는 뱀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때였어요. 엄마 개구리가 몸을 던져 뱀의 머리를 내리치자 뱀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하지만 엄마 개구리도 부딪힌 충격이 컸는지 그대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어요. 엄마! 청개구리는 울며 엄마 개구리에게 달려갔어요. 그러자 엄마 개구리가 힘겹게 말했어요. 얘야, 이 엄마가 죽거든 꼭 연못 근처에 묻어주렴. 알았지? 엄마 개구리는 이번에도 청개구리가 반대로 행동할까봐 일부러 반대로 말해버린 것이었어요. 엄마. 그렇게 안타깝게도 엄마 개구리가 죽자 청개구리는 처음으로 엄마 개구리의 뜻을 따라 연못 근처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엄마의 속마음도 모른 채 말이죠. 그 후로 비가 오는 날이면 청개구리는 엄마 개구리의 무덤이 혹여 떠내려갈까 더 큰 소리로 울었답니다.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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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황새가 된 임금님. 옛날 저 사막 너머 화려한 궁전에 사는 젊은 임금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궁전 연못에서 쉬고 있던 임금님은 갑자기 너무 따분해졌지요. 아, 따분해. 매일 이렇게 시간 때우며 노는 것도 지겨워. 뭐 좀 신나고 특별한 일이 없을까? 그때였어요. 생전 처음 보는 노인 한 명이 다가오더니 자신을 만물상이라 소개했지요. 세상 이곳저곳을 떠돌며 귀하디 귀한 물건들만 구한 것이랍니다. 마음에 드시는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시지요, 임금님. 마침 따분하였는데 잘 됐군. 그럼 어디 한번 보겠네. 흥미거리가 생긴 임금님은 노인의 물건을 차례차례 구경했어요. 그러다가 조그만 상자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이 상자 안에는 뭐가 들었느냐? 역시 물건 보는 안목이 높으십니다. 이 상자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상자이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상자 안에는 알 수 없는 글자들이 적힌 쪽지와 까만 가루가 담긴 통이 들어있었어요. 물건이 마음에 들었는지 임금님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지요. 마음에 드시면 특별히 제가 임금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호, 정말 이 귀한 걸 나에게 준단 말이냐? 상자를 선물로 받은 임금님은 기뻤어요. 노인이 돌아간 후 임금님은 쪽지에 적힌 알 수 없는 글자들이 매우 궁금했지요. 여봐라, 당장 학자들을 불러오거라. 네. 임금님은 학자가 궁전에 도착하자마자 더 이상은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듯이 얼른 쪽지를 보여주며
뭐라고 쓰여 있는지 말하라고 했지요. 학자는 글을 꼼꼼히 읽은 후 하나하나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이 까만 가루를 먹은 후 무타보라고 외치면 원하는 동물로 변한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으로 되려면 동쪽을 향해 절을 한 뒤 무타보라고 말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로 변했을 때 절대로 웃으시면 안 됩니다. 웃으면 왜 안 되나? 웃으시면 그대로 주문을 까먹게 되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영영 그 동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알겠네. 명심하지. 임금님은 어떤 동물로 변할지 무척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신하와 함께 몰래 궁전을 빠져나와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그때 마침 호숫가에 황새들이 있었어요. 오호, 그래, 저게 좋겠어. 임금님은 까만 가루를 꺼내 신하와 나눈 후 한 입에 탈탈 털어넣고는 주문을 외쳤지요. 무타보!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두 사람의 몸이 점점 황새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신기하구나. 그러게 말입니다. 두 사람은 정말로 황새가 되었지요. 황새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된 두 사람은 그들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얘들아, 내가 추는 구애의 춤 어때? 멋있지? 황새 중 한 마리가 엉덩이를 쭉 빼고 날개를 활짝 편 후 한 다리로 서서 춤을 추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다리가 꼬이는 바람에 첨벙 소리를 내며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임금님과 신하는 껄껄 웃음을 터뜨렸지요. 자신들이 웃은 것을 뒤늦게야 깨달은 두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에구머니나, 임금님, 저희 주문이 뭐였죠? 주문? 뭐였지? 뭐였더라? 그래! 무사파? 아닌가? 그럼 무다리? 웃음을 터뜨린 동시에 주문을 까먹은 임금님과 신하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주문이 도저히 생각나지 않았지요. 이 일을 어쩐단 말이냐. 임금님과 신하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사라진 임금님을 대신해 새로운 왕이 온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어요. 그런데 새로운 왕은 다름이 아닌 바로 그 노인의 아들이지 뭐예요. 사실 나쁜 마법사가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서 노인으로 변장해 못된 짓을 꾸민 것이었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황새 임금님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어요. 두 황새는 다시 성으로 되돌아가지 못한 채 여기저기 날아다니다 낡은 성에서 들리는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대체 여기서 왜 우는 거요? 두 황새는 구슬프게 울고 있는 부엉이에게 다가갔지요. 사실 저는 인도의 공주랍니다.
어느 나쁜 마법사가 자신의 아들과 결혼하지 않는다고 절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사실 우리도 그 나쁜 마법사에게 속아 이렇게 황새가 된 것이요. 황새 임금님은 부엉이 공주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얘기했어요. 얘기를 끝까지 들은 부엉이 공주가 놀랄만한 말을 했지요. 마법사들이 한 달에 한 번 이곳에 모여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을 자랑 삼아 얘기한답니다. 운이 좋으면 그때 까먹은 주문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마법사들이 모이는 날이 언제요? 알려드리는 대신 두 분 중 한 분은 저와 결혼해야 해요. 그래야 제 마법이 풀려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거든요. 난처해진 두 황새는 잠시 부엉이 공주와 떨어져 대화했어요. 자네가 부엉이 공주와 결혼하는 것이 어떤가? 네? 임금님, 저는 이미 오래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니 저보다는 아직 혼자이신 임금님이 결혼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황새 임금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모습은 이래도 한나라의 임금인 내가 부엉이 모습을 한 공주와 결혼을 한다니 말도 안 돼.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걸 어쩐담? 결국 황새 임금님은 부엉이 공주와 혼인을 하기로 결정했지요. 고맙습니다, 임금님. 오늘이 바로 그날이니 절 따라오세요. 황새 임금님과 신하는 부엉이 공주를 따라 좁고 구불구불한 복도를 지나 어느 방 앞에 도착했어요. 방에는 못된 마법사들이 모여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지요. 자네, 그 바보 같은 임금에게 건 주문이 뭐였나? 무타보라는 주문이지. 몰래 숨어있던 황새 임금님과 신하는 그 주문을 듣자마자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두 황새는 해님이 떠오르는 동쪽을 보고 3번 절하며 주문을 크게 외쳤지요. 무타보! 드디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임금님과 신하는 크게 기뻐했어요. 다시 사람이 되었어. 이제 우린 살았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두 사람 뒤에 아리따운 여인 한 명이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혹시 당신이 바로 부엉이 공주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모두 다시 사람이 되었으니 궁으로 돌아갑시다. 세 사람은 궁으로 돌아가자마자 마법사를 잡아 큰 벌을 주었고 그의 아들인 새 왕에게는 남아있던 까만 가루를 먹여 황새로 만들었지요. 혹여나 마법사의 아들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간지럼을 태워 웃게 만든 후 새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리고 임금님은 공주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지요. 훗날 자식들이 태어나고 임금님은 이따금 황새 흉내를 내며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를 행복하게 바라보던 왕비 역시 부엉부엉 소리를 내며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할미꽃 설화.
꼬부랑 할미꽃 이야기를 아시나요? 옛날 옛적 오약골에 세 자매집이 있었답니다. 예쁜이 첫째 딸, 똑똑이 둘째 딸, 그리고 말괄량이 막내딸이라고 불렀더래요. 세 자매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넷이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허리가 굽도록 세 자매를 키웠지요. 그런 어머니에겐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바로 언니들에 비해 부족한 막내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심성은 착하지만 집안일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매일같이 꽈당, 우당탕, 하루도 얌전한 날이 없었거든요. 막내야, 시집은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언니들 봐라, 얼마나 야무지고 고우니. 그러니까 벌써 좋은 혼처가 생겼잖니. 어머니가 씨름을 하면 막내딸은 매번 나는 어머니랑 평생 살자 뭐 하며 해실해실 웃었지요. 어느덧 예쁜이 첫째 딸의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에게 시집을 갔지요. 어머니, 이제 호강시켜 드릴게요. 첫째 딸은 매일 맛있는 음식과 값비싼 옷감을 보냈어요. 이웃들은 첫째 딸을 칭찬했어요. 세 자매 중에 첫째 딸이 최고다. 얼마 후 똑똑이 둘째 딸도 결혼했지요. 고을에서 가장 똑똑한 남자에게 시집을 갔어요. 어머니, 저도 호강시켜 드릴게요. 둘째 딸 부부는 나라에 큰 공을 세워 높은 관직을 얻었어요. 어머니도 덩달아 고을 사람들에게 크게 대우받았지요. 세 자매 중에 둘째 딸이 최고네. 두 언니가 시집을 가고 막내딸은 어머니를 살갑게 모셨지요. 어머니, 언니들이 없어 적적하시죠? 제가 더 잘할게요. 그래도 어머니의 씨름은 깊어갔어요. 몇 년이 지나도 막내딸의 혼처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매일 막내딸과 입씨름했지요. 얘야, 너도 얼른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니? 저는 어머니와 함께 오손도손 사는 지금이 좋은걸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좋은 생각이 났어요. 옳지, 아예 나가 살게 해봐야겠다. 혼자 있으면 집안일도 늘 테고 그러면 남편감도 만나게 될지 몰라. 어머니는 막내딸을 근처 초가집에서 혼자 살게 했어요. 막내딸은 어리둥절했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따랐지요. 그러면서도 늘 맛있는 것, 좋은 것, 어머니와 함께 하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집에 불이 나고 말았어요. 이를 어째 당장 어디서 지내야 할꼬.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가요.
막내딸은 어머니를 모시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막내딸의 집에 가기 싫었어요. 되었다. 두 언니가 모두 부잣집 며느리잖니. 난 그리로 가련다. 어머니는 먼저 첫째 딸의 집으로 갔어요.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대문을 두드렸지요. 예, 첫째야, 어미다. 첫째 딸이 버선발로 나와 반겼어요. 어머니, 말도 없이 어쩐 일이셔요? 글쎄, 집이 타버렸지 뭐냐. 당분간 여기서 지내야겠다. 널찍하니 참 좋구나. 이야기를 들은 첫째 딸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쩌죠 그게? 내일부터 남편과 여행을 떠나요. 혹시 둘째네는 어떠셔요? 아이고, 그러냐? 그래, 내일 둘째네로 가마. 이튿날 어머니는 서둘러 둘째네로 발길을 돌렸어요. 둘째 딸의 집은 아침부터 아주 바빴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이것만 끝낼게요. 잠시만요. 둘째 부부는 점심이 훌쩍 지나고 저녁이 되도록 바빴지요.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모실 수 없겠어요. 그래, 바쁜데 미안하구나. 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어떻게 키운 딸들인데 하루를 편하게 있질 못하네.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막내 집으로 향했지요. 지팡이를 짚고 지친 등을 두드리며 가파른 언덕을 올랐어요. 이윽고 저 너머에 막내 집이 보였어요. 에고, 막내야. 순간 막내를 부르던 어머니는 그만 힘이 쪽 빠져버렸어요. 그 바람에 내리막길로 대굴대굴 굴러 막내 집 앞에 떨어졌어요. 막내는 다친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봐드렸지만 며칠 후 결국 어머니는 막내의 집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지요. 아이고, 어머니. 이듬해 봄, 막내의 집 마당에 어머니의 모습을 닮은 꼬부랑 꽃이 피었더래요. 사자 가죽을 쓴 당나귀. 어느 숲속에 당나귀 한 마리가 투덜대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왜 다들 나만 무시하는 거지? 맨날 나만 놀려대고 내 몸이 비실비실해 보여서 그러나? 맞아. 만약 내가 사자처럼 이빨도 무시무시하고 발톱도 날카로웠으면 다들 꼼짝 못했을 텐데. 그렇게 계속 투덜대며 숲길을 걷던 당나귀는 그만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어요. 아이쿠, 이건 또 뭐람? 넘어졌던 당나귀는 일어서서 발에 걸린 것을 보았어요. 사자잖아? 제가 앞을 제대로 보며 걸었어야 하는데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네? 당나귀는 사자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빌고 또 빌었어요. 사자님? 당나귀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당나귀의 애원에도
사자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그저 바닥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죠. 저 사자님? 당나귀가 앞발로 툭툭 쳐보기도 하고 소리도 크게 질러보았지만 사자가 움직이지 않자 그제서야 당나귀는 용기를 내어 사자에게로 다가갔어요. 응? 어라? 이건 사자가 아니고 사자 가죽이잖아. 무시무시한 뾰족한 이빨에 날카로운 발톱들까지 다 그대로 있네. 이야, 진짜 무서운 사자처럼 보이겠는걸?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걸 쓰고 다니면 다들 나를 진짜 사자로 볼 것 같은데? 당나귀는 조심히 주위를 살핀 후 사자 가죽을 써보았어요. 키키키, 이거 내가 봐도 진짜 사자 같은걸? 때마침 토끼가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자다. 얼른 도망가자. 토끼는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당나귀가 진짜 사자인 줄 알고 주랭랑을 치며 달아났어요. 오잉? 나를 사자인 줄 아네? 그럼 나를 놀려댔던 동물들도 한번 속여볼까? 당나귀는 사자 가죽을 쓴 채 숲속을 돌아다녔어요. 사자가 나타났다. 숲속에서 마주치는 동물들이 모두 도망가느라 난리가 났어요. 재미있다, 재밌어. 당나귀는 몹쓸 장난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만나는 동물들마다 놀래주었어요. 사자다, 사자.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어요. 응? 안 돼. 벗겨지면 안 된다고. 당나귀는 몸에 걸친 사자 가죽이 바람에 날아갈까 힘껏 잡았어요. 하지만 거센 바람을 어찌 이기겠어요. 안 돼. 돌아와, 사자 가죽아. 바람에 힘없이 날아가는 사자 가죽을 당나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얘들아, 잠깐만. 당나귀의 장난에 속아 도망가던 동물들이 날아가는 사자 가죽을 보고 멈춰섰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다 네가 장난친 거지? 뭐? 당나귀가? 그제서야 당나귀에게 속은 걸 안 동물들은 화가 났어요. 네, 이 당나귀를 그냥? 미안해, 얘들아. 다시는 그런 장난 안 칠게. 응? 한 번만 용서해줘. 잔뜩 화가 난 동물들은 도망가는 당나귀를 끝까지 쫓아갔어요. 그 후로 당나귀는 2번 다시 그 어떤 장난도 치지 않았답니다. 갈대와 떡갈나무.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 화창한 어느 날 들판에 멋있게 서 있는 떡갈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떡갈나무는 자신의 모습이 무척 자랑스러웠지요. 이 굵고 튼튼한 기둥과 곧고 길게 쭉 뻗은 가지들을 봐봐. 또 잎들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다 못해 반짝거리잖아. 그리고 빼곡히 있는 잎사귀들 때문에 한껏 멋있어 보인단 말이지. 나처럼 멋있는 나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야. 떡갈나무는 멀리서도 자신의 모습이 보일 수 있게 곧게 서서 큰 키를 더욱 크게 만들었지요. 떡갈나무의 계속되는 자랑을 주변의 모두가 귀찮아했어요. 또 시작됐네. 아, 듣기 싫어. 매일 똑같은 자랑에서 뭐 한담? 내버려 둬. 난 이제 하도 들어서 떡갈나무가 자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말할 수 있겠다니깐. 떡갈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들이 너무 우스워 보였어요. 갈대들아, 너흰 이 작은 바람에도 몸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려서 어떡하니? 괜찮아. 나는 정말 너희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만약 조금 더 센 바람에 너희가 꺾이거나 뽑히면 어쩜 좋으니? 아, 불쌍하고 가녀린 갈대여. 떡갈나무의 조롱에도 갈대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맑은 하늘을 뒤덮었지요. 번쩍번쩍 번개와 우르르 쾅쾅 천둥이 쳤어요. 그리고 곧이어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지요. 거세게 부는 바람 때문에 들판에 있는 식물들 모두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떡갈나무만 빼고 말이죠. 갈대들아, 나는 굵고 튼튼한 기둥 덕분에 괜찮은데 너희는 어쩌니? 뽑히지 않게 뭐라도 단단히 붙잡고 있으렴. 떡갈나무는 세찬 바람에도 끄떡없는 자신의 몸을 마구마구 뽐냈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바람이 더 세게 몰아치자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나더니 튼튼한 떡갈나무의 기둥이 부러졌지 뭐예요. 그 모습을 본 갈대들이 말했어요. 예, 떡갈나무야. 때로는 불어오는 바람을 맞서지 말고 흔들릴 줄도 알아야 한단다. 떡갈나무는 몸이 부러지고 나서야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답니다.